그리고 한 대만 더 넘겨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때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건물이? 길게 봐야 된다니까요, 결정은. 네.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질문, 그리고 이제 상담 오시기 전에도 어떤 것들 때문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아. 질문이 이제 좀 많았던 건데, 소장님이 항상 이제 입지 하시잖아요. 그 입지가 좋으면은 그 좋은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려고 안 할 텐데, 어떻게 해서 계속 입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물건이 계속 나오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입지 좋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안 팝니다. 파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연예인들이 뭘 갖고 있다가 팔고 더 큰 걸로 넘어갔다 이런 거 본 적이 있잖아요. 네네. A급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해요. 이런 공상품은 가격 대비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생선이나 뭐 소고기나 이런 거는 그날그날 A등급이라는 게 조금씩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건물에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A등급이라고 해서 그냥 A등급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지에서도 상업지가 있고 3 종이 있고 2 종이 있고 1 종이 있고 준주거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상업지의 테헤란로 대로변만 A등급 하고 끝났다? 아니란 말이에요. 상업지에도 A급 자리가 있고 3종에도 있고 준주거도 있고 다 그 가격대 그 입지마다의 A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A급이라고 한다면 뭘 하기에 A급이라는 거예요. 고기라고 친다면 국거리로 회 먹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안심 가지고 국 끓이지 않아요. 그 용도에 맞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는 A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업지, 3 종, 준주거, 2 종, 1 종에 다 A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A급도 뭘 하기에 A급이냐에 또 차이가 있어요. 주거를 짓기에 A급, 근생을 짓기에 A급, 상가를 짓기에 A급, 사무실을 짓기에 A급이라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A급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첫 번째로 이거보다 더 큰 거로 갈 때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생로병사,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프시거나 증여 상속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한 명일 때 그 자녀가 돈이 많다 그럼 안 나옵니다. 근데 자녀가 2 명, 3 명이다. 서로 의견 합치가 안 되면 매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았는데 자산이 본인 자산이 별로 없다. 세금 낼 자산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출도 좀 있다. 그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가 더 있긴 해요. 그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적으로 망해서 급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야, 소 잡으면 제일 맛있는 부분은 소 잡는 사람이 다 빼가겠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실과 다른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아요. A급이 안 나오는데 A급 갖고 있는 사람이 쭉 갖고 갈 텐데 A급이 어떻게 나와가 소 잡는 사람이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거 빼먹고 말지 그거를 왜 팔겠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A 제로가 A 플러스 될 수 있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싸면요. 모든 물건이라는 건 가격 대비잖아요. 급을 나누는 건. 근데 B급은 아무리 싸도 A급으로 올라가기 전 힘들다고 봐요. A급 내에서는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 지방대학교 이거 사실 나누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스카이로 나누잖아요. 그럼 과에 따라서도 등락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지방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의대라고 치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권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낮으면 저는 한 단계 정도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A급이 나오면 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개법인이나 부동산들에서 하는 시스템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통 중개를 하거나 건물이 거래가 돼야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A급, B급, C급 상관없이 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 중에 고르세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저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괜찮은 게 나오면 길면 일 주일, 정말 길어야 10일 안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물건을 보유라는 건 계약금을 걸지 않고 보유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를 기다렸다가 나왔을 때 내지는 길게 협상하다가 나왔을 때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대기가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현금이 없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값이 조금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 조금 더 오른 다음에 팔고 건물로 넘어갈까요?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판단을 할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것과 이거 둘은 차이가 있어요. 자산을 불리겠다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면 내가 집을 팔고라도 건물을 사서 자산을 증식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기가 상관이 없어요.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집을 팔고 있는 자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집을 팔아도 지금 있는 자금을 합쳐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집값이 2, 3억, 4, 5억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다려보겠다. 언제까지요? 그 날짜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언제 되면 가능한데요? 그거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언제 오를지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2, 3억 오르면 얘는 4, 5억 오르진 않을까요? 건물은? 아닐 수도 있잖아. 길 수도 있잖아. 어쨌건 둘 다 몰라요. 둘 다 모르는 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보류한다? 이거는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류하는 게 맞아요. 할 수 있다. 보류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현재를 가지고 불확실한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가 확실하면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못 한다.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몇 억 차이가 맞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코앞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 20억짜리라고 칠게요. 최고가 25억이었다고 칠게요. 5억 적지 않아요? 5억 더 올라가면 내 돈 5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5억 갖고 있어요. 지금 집이 20억이에요. 5억 더 올라가면 팔아서 30억 되니까 황 소장님이 말하는 30억이 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25억 되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건물 필요 자금이 그때도 30억일까요? 40억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갭이 더 커지진 않을까요? 지금은 더 모아야 되는 거지 오르길 기다리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요즘에 아파트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팔려면 더 낮춰서 팔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더 낮춰서 팔았을 때 그 금액이 된다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코앞만 봐서 그렇다는 게 뭐냐면 팔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팔아서 그 돈으로 내가 이걸 살 거야 하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득을 보고 사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득을 보고 사는 걸 확신해? 건물도 지금 그렇게 거래가 빨리 많이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5억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 화랑. 네. 여기는 가만히 그냥 터키 아이스크림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사옥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좀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소장님 영상을 보고 지방에 이제 본인이 사업체 운영하는 곳에 사옥을 매입하려다가 강남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부쩍 많이 상담을 오셨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입지를 생각하면 강남이 맞긴 한데 그러려면은 뭐든 좀 상황이나 이런 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무조건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을까요? 사업을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거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거점을 서울로 옮기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옮겨도 괜찮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옮기기가 좀 애매한 경우에도 강남에 사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판단은 자산적으로 도움이 되길 위한 판단이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판단이냐 이 둘 중으로 나뉜단 말이에요. 자산적인 판단이면 당연히 서울에 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거 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사업적으로는 그래도 여기가 유리한데 여기 가는 게 유리하냐 이 두 번째가 고민일 수 있어요. 두 번째도 무조건 맞습니다. 거점을 옮기지 않고 여기에 건물을 갖게 되는 게요. 사업은 거기서 임대로 하더라도요. 여기 갖고 있는 게 사업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됩니다. 사업적으로 도움된다는 건 회사 자산 규모가 상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적으로만 봤을 때 여기가 거기보다 낫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사업적으로 도움이 돼요. 현금 유동성 확보가 되는 거죠. 자산 증식이 되는 거죠. 무조건 득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서울에 본점을 갖고 있고 서울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아서 지방에 사는 경우가 있다 없다? 피치 못할 상황엔 있을 수 있어요. 지방에 뭔가 뭐 큰 땅을 구해서 거기에 뭔가 시설해야 되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데 투자성으로
지방에다가 건물을 산다? 이거 감이 좀 안 올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감이 오게 해드릴게요. 압구정 현대를 갖고 있는데 팔아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5채를 산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포와 아크로 리버, 아니면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팔아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3개를 간다? 그리고 지방에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건물을 만약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짓거나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본인이 원하는 규모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걸 짓는데 몇십억, 뭐 백몇십억이 들어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빼고 그걸 한다? 이걸 하고 나면 이 건물을 다음에 팔기가 많이 힘듭니다. 지방에서 뭐 광역시 포함, 뭐 부산 뭐 일부 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100억이 넘어가면 매각하기가 힘듭니다. 지방에도 부자가 있을 텐데. 그 부자가 서울에 삽니다. 우리 지역에서 100억이 넘는 거? 야, 그걸 누가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 야, 여기 말도 안 돼. 거래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라고 치면 100억 넘는 거래 지방에서 일어나면 눈에 띕니다. 강남에서 100억 넘는 거래 눈에 안 띕니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적으로든 자산적으로든 서울에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 대만 더 넘겨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때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건물이? 이게 길게 봐야 된다니까요, 결정은. 네. 근데 이게 뭔가 그냥 수순 같아. 그 사업이 커지니까 내 건물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의식 자체가. 맞아. 제가 아까 그 한 대만 거쳐서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왜 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부모님 왜 여기다 그때 사셨을까요? 그때는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났다던데 왜 여기 샀을까요? 그러게요. 지금은 차이가 이렇게 막 10배, 20배 나니까. 한 대만 거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짧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강남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남에 하면 되는 강남에 거지? 해야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뿐이지 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강남에서도 아까 처음 질문 A급, B급, C급, B급이 싸도 A급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근데 C급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서 사옥이라고 좋아하면 저는 그거는 많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대만 지나가면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100% 후회합니다. 강남권에 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삐뿔 이상은 되는 곳에 사야 돼요. 사옥한다는 그 만족감에 안쪽에다가 막 이렇게 해놓는 거는요. 나중에 분명히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후회합니다. 확실히 후회합니다. 소장님 영상을 정말 열심히 잘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이제 30억 언급을 많이 하시니까 30억이 없어서 상담 받고 싶어도 못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0억을 모으기가 예정되지 않았다. 알 수 없다. 네. 저랑 만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6개월 뒤, 1년 뒤다. 뭐 1년 반 뒤에는 될 거다. 그건 만나면 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성장을 추구하고 자산가가 되는 걸 추구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든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던 그거에 전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닌데 제 영상을 보면 불편합니다. 이거에 초점이 맞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제가 수영 얘기하면 수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불특정 다수가 보실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